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국민을 기만한 권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짓 사과는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지 못했고 성난 민심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과 종교계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근혜를 몰아내자! 광주의 90여 개 시민단체는 박근혜 퇴진 광주 시민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지난달 12일 3차 집회를 앞두고 박근혜 퇴진본부와 광주 시민 만여 명은 상경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행동을 보고 분노가 좀 마음속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방구석에서만 처박혀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지켰던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권력자에게 퇴진을 외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에는 100만 촛불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시각 광주 5.18 민주광장에도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민예총이 주최한 민족예술제에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비난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스스로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이 늘어나자 어느새 집회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강주를 비워놓고 간 거였는데 놀랄만한 일이 바로 그날 벌어진 겁니다. 이 어떤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5.18 민주광장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10,000명 이상이 모여버린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그 숫자가 더구나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치러낸 겁니다. 그때 뭐 집회라고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공지가 없었는데 그때 시민분들이 그 예술제 자리를 집회로 바꿔내시고 주도 단체도 선동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집회 참가자는 매주 늘어갔습니다. 촛불이 꺼질세라 불씨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녹이며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려와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너무 분노예요, 분노. 아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좀 어떤 점이 좀 분하고 좀 원통하세요? 그냥 그동안 뭐 계속 속아 살아왔던 거 뭐 대충은 뭐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 일까지는 뭐 저 말고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자리를 내준 곳은 이번에도 5.18 민주광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마다 광주 시민들이 모이는 곳. 광장은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80년 그날처럼 말이죠. 군부 독재에 맞서 제 손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아왔던 80년 5월을 광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주권은 국민의 것이다라는 자신감. 그 원천은 바로 이곳 5.18 민주광장이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심장이니까 왔겠죠. 광주하면 도청 민주광장이니까 심장이니까. 광주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지로 기억되는 5.18 민주광장. 오늘날 이곳은 촛불을 든 시민에 의해 다시 깨어났습니다. 기울어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에 배신당한 아픈 민심을 스스로 달래는 곳. 오늘도 여전히 5.18 민주광장입니다. 이날 광장에는 횃불이 등장했습니다.
광장 분수대에 횃불이 타오른 건 5.18 이후 36년 만의 일입니다. 여전히 미동도 없는 권력자에게 촛불을 보고 코웃음치는 어느 정치인에게 보내는 뜨거운 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드니까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라고 하는 뭐 일부 정치인의 조롱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적 측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80년 5월에 민주대성회 때 우리가 횃불을 들었던 강주 정신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룬 횃불은 당당했습니다. 바람에도 권력자의 조롱에도 오랫동안 이 횃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 누군가는 5.18의 재현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촛불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80년 5월을 몸소 겪어온 광주 시민들에게 이 촛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요. 5.18 때도 제가 젊었을 때 다 현장을 목격을 다 했죠. 기분이 어떠세요? 남다릅니다. 기분. 저희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는 자잘자잘 시위가 학교에 내에서 옛날에 잊어졌던 노래들도 부르고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확실한 것은 촛불 집회는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진압 대신 광장을 채운 것은 흥겨운 노래와 풍자였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진지하면서도 풍자와 해악이 넘쳐났고 분노를 웃음으로 풀어낸 집회장은 어느새 축제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을 위한 촛불 받으실지! 겁나도 많아! 어제 박근혜 방송이야! 그때는 투쟁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야말로 이 축제 분위기에서 민주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옛날하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집회의 주인공이 목소리를 가진 개개인, 시민 모두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에너지가 구호나 발언이 그 시민분들이랑 뭔가 맞지 않다 그러면 진짜 찬 기운이 차갑게 이렇게 와요. 무대 위로 싹 와요. 근데 공감이 된다 그러면 이 뜨거운 기운이 후 올라가요. 집회 때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고 거대 담론 대신 내가 생각하는 국가,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 대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이들은 바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집회장 어딜 가나 학생들이 넘쳐났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학생도 정치에 충분히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말해보니까 어때요? 무대 올라가서 말해보니까 떨리긴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좀 즐거웠어요. 어른들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정치 현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모습은 놀라웠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그런 비리를 저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데 그거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서 잘못한 것 같아서 시위하러 나왔어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민주광장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혹시나 감기에 들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엄마들에게 더 큰 걱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무엇이 엄마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했을까요? 2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을 들고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도 광장에 나왔습니다. 세월호를 지켜본 국민들은 여전히 슬프고 불안합니다. 큰 재난 앞에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모두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죠. 지금도 생각하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본인이 선두에 나서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날 이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의지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오늘 촛불의 불씨는 2년 전 그날부터 타오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둔 지난 9일 이른 새벽부터 시청 앞에는 13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서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참가하는 집회에 피곤할 만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기 위해 기꺼이 탄핵버스에 몸을 실은 시민들. 표결은 국회의원이 하지만 배지를 달아준 사람들은 국민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국민들이 부당한 정권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날에 꼭 참가해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오했습니다. 그들한테 준 것은 역할이지 권력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국민을 항상 무시하고 자기들이 뭔가 큰 뭐 자리를 차지한 거죠. 유세하고 이런 것들이 분노한 거죠.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국회의사당 앞. 광주 시민들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회의사당까지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어느새 농민들도 트랙터를 끌고 도착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민도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독재 권력을 끌어내리고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한 것이거든요. 국민이 외치면 정치가 답할 것이라는 이 믿음. 촛불 집회 7주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변변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던 정치인들. 오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표결이 진행되는 1시간여 동안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김무성을 비롯한 국회의사당에 담을 허물 만큼 함성은 오래 또 계속됐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권력자를 움직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경험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명박도 조사하자.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아직 촛불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도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촛불은 그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죠. 당연히 좋죠. 진짜 세상을 다 가진다는 기분처럼 너무 좋아요. 약간 반신반의하고 와서 여기서 목 터져라고 같이 시위했는데 234표? 네. 그 정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만큼 나와서 너무 기뻐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또 행동해야 될 건 행동하고. 70일간의 촛불을 두고 누군가는 혁명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를, 누구의 노력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 주인공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